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랜만에 급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장중 346불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오늘 2%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과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높은 CPI에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CPI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03% 오르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수들은 오르지 못했어요. 특히 장 초반에 좋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급락세로 시작한 S&P 500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4.5%였던 게 4.63%까지도 껑충 뛰어 올랐어요. 자,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을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뛰어오른 건 바로 1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프리마켓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예상치가 2.9%였는데 3%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근원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전년 동기도 그렇고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계속해서 예측치보다 높은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로도 좀 높아진 물가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거의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한 점이 물가를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 CPI가 높게 나왔으니까 더욱더 우려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헤드라인 CPI, 즉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총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가지수가 최근 한 5개월 동안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3%를 찍었습니다. 3%대를 보인 것은 작년 6월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간 2%대를 보여주었었는데, 자, 이러면서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높으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인데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7월 달에서 10월 달로 지금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오늘 S&P 500이 0.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기 봉을 보시면 양봉이 나왔죠. 말아 올렸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증시를 신경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금리는 더 낮춰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종식된다라고 하면 정전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증시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과도 통화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어요. 자, 그리고 푸틴과 젤렌스키로부터 좋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정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어우러지면서 나스닥은 상승으로 그래도 마감을 했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하락을 하고요. 시장이 내릴 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시장과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실적과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오늘 2.44% 상승한 336.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346불까지도 올랐어요. 내심 350불 이상으로 오르기를 바랬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의 하락에 못 견딘 투자자들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고가에서 좀 매물을 출회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테슬라 주가의 화두는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인도량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대감 즉 테슬라의 PER 지수 프리미엄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기대감을 올릴 요인, 주가를 올린 호재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게 당장 실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오르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이러한 기대감들이 진짜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2026년에는 바야흐로 진정한 테슬라의 르네상스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제가 매일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시각은 올해 있는 기대감들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내년에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시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인도량 우려, 즉 이 분기 실적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최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나스닥이 1% 정도 빠질 때 테슬라는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월가는 1분기 인도량을 43만 3천 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게리 블랙인 38만 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계속해서 뭐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이번 1분기 인도량은 이 신규 모델 Y가 언제부터 딜리버리가 시작될지, 얼마나 램프업이 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이 뉴 모델 Y 딜리버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Estimated Delivery Date가 나와 있는데 2월 15일이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3일이니까 이제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 딜리버리가. 미국 내 딜리버리가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기가 텍사스의 출하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 조 태그마이어님에 따르면요. 여기 보시면 신규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죠, 신규 모델 Y. 지금 출하를 앞두고 있는 신규 모델 Y가 램프업이 되어서 주차장에 나온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자, 이렇게 베일에 쌓인 모델 Y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 Y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신규 모델 Y가 새로운 모델까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인도량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한 이유 두 번째는 일론의 정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지 출범 이후에 지속되는 정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니퍼 모델 Y의 리프레시 모델이 본격적으로 딜리버리가 되면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색에 따른 판매 감소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인 고객들도 있겠죠. 일론이 워낙 지금 급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불매 운동을 펼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는 상품성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일론 머스크는 아들 엑스와 함께 트럼프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민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말만 했어요. 일단 줄줄 새는 돈을 줄여야 한다라고 역시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건 여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보이는데요. 이 상원 의원 연봉이 2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는데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거의 150억 원 가까운 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이들을 배불린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세금 도둑놈들만 없으면 미국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미국은 더욱더 빚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고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뜻에 힘입어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지, 그러니까 미국 효율처의 모든 활동은 X를 통해서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정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정치 활동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뜻에 따르고 있어요. 이에 호응하는 미국인들도 많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는 전에도 제가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목 제거에 특화된 CEO예요. 관련된 영상은 이쪽에 제가 다시 한번 업로딩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탁월한 기술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회사에 남은 건 정치밖에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그런 파괴적 혁신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간파한 일론 머스크는 일찍부터 정치 활동을 했어요. 이게 바로 CEO가 할 일이죠. 그 어떠한 CEO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되니까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병목 제거에 특화된 CEO이기 때문에 일론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는데 일론의 이러한 정치 활동이 없었으면 중국과 유럽의 FSD 출시는 훨씬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목표는 올해 1분기에 중국과 유럽의 FSD 출시를 한다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지 않으면 중국 정부와 유럽의 각국의 정부들도 자국 내 자동차 회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트럼프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여기 테슬라 AI 팀이 있는데요.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올라 멕시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 AI 팀은 FSD를 개발하는 팀이죠. 즉 멕시코에 드디어 테슬라의 FSD가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FSD 지금 멕시코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13.2.6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러자 FSD 출시 국가는 이제 4개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규모는 웨이모와 차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웨이모는 미국 내 4개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4개 도시에만 출시를 했지만 테슬라 FSD는 다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자, 이러한 국가 간에는 교통 체계도 다르고요. 도로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테슬라 FSD는 이러한 국가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웨이모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훨씬 더 뛰어난 AI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 FSD 출시라면 FSD 시스템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멕시코는 미국과 다른 도로 교통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더 많은 엣지 케이스의 데이터를 또 얻을 수 있겠죠. FSD 성능이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될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있는 사이버 트럭에도 지금 FSD가 출시가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멕시코는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FSD 출시하게 해줬으니까 빨리 기가 텍사스 만들어주세요라고 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가로도요, FSD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론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BYD 자율주행 무료 배포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에 방송에서 제가 BYD가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이상의 차량부터 자율주행을 무료 배포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싼 차량인데 테슬라는 FSD를 우리나라에서도 900만 원 이상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2천만 원짜리 차량에 무료로 배포한다라니까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메리츠증권 김준성 님이 분석을 해준 사항을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FSD가 있으면 BYD는 신의 눈이라는 자율주행 솔루션이 있어요. God's Eye라고 적혀 있죠. 자, 하지만 이 신의 눈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FSD는 하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신의 눈은 지금 옵션질, 그러니까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눈 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개의 라이더를 장착하겠다라고 합니다. 라이더가 3개나 장착이 되니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1억 5천만 원 이상의 판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만 장착되는 게 신의 눈 A예요. 신의 눈 B는 1개의 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1개의 라이더도 비쌉니다. 차량 가격이 6천에서 9천만 원의 판매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의 눈 C가 있습니다. 이는 라이다를 미장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2천에서 4천만 원대의 판매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BYD는 대부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차량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 판매량을 가격으로 찍어 누르면서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신의 눈 A가 적용된 차량은 양왕이란 모델인데 전체 BYD 판매 0.1%밖에 안 돼요. 신의 눈 B는 3% 중반에 불과합니다. 둘이 합쳐서 3%대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96에서 97%는 메인 브랜드인 BYD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2천에서 4천만 원대 판매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다가 당연히 미장착 되겠죠. 이렇게 싼 판매 가격을 보이려면 여기에는 올인 NX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엔비디아 컴퓨팅 플랫폼에서 가장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합니다. 낮은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 자율주행 성능 구현이 어렵다라고 해요. 훈련을 위한 질적 데이터 확보가 불가하겠죠. 당연히 도심에서 자율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BYD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심 자율주행 성능을 구현하면서 이에 따라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낮은 연상 능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유의미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지금 차가 출하가 되고 주차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더욱더 낮출 수 있겠죠. 이미 BYD가 따라잡기 어려운 FSD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6월이 되면 진짜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나옵니다. 웨이모와 차원이 다른 로보택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CEO가 이런 중대 사안을 쉽게 발설할 리가 없어요. 이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하는 것은 진정으로 지켜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올해 연말이면 1000만 대가 투입된 테슬라 공장의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주가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안 그래도 시장과 따라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호재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그때그때 하락은 나올 수 있겠다. 특히 1분기, 2분기 실적이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모델 Y 램프업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 테슬라의 전고가가 488불이었어요. 그러면 NDD 50%를 적용하면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244불이 NDD 50%가 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50%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 많이 떨어지면 40에서 50%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DD 값 40% 전후에서 최근 오늘 반등을 했지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을 마감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전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를 뭐 주가를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뉴스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시간에 녹이는 거예요. 보유기간 5년이 넘어가는 순간 특이점이 옵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 주식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투자하게 되면 일단 수익률이 100%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특이한 점은 1년 투자했을 때 최근 1년 투자하면 75% 수익률인데 최근 3년 투자했으면 15% 수익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이제 100%대로 뛰죠. 447%, 10년이면 2220% 이렇게 뛰어 올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기 투자를 잘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트란 TV와 함께 편안한 테슬라 투자,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